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계가 장애가 있는 부모에 대한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첫 소식 황현희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가 있는 부모들이 출산, 양육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마련 요구를 위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부모들은 본인들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학교에서 겪는 차별을 이야기하며 학교에 부족한 장애인식과 차별 문화를 꼬집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받지 않아야 될 고통인데 장애가 있는 엄마를 밑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 고통에 시달려야 되는 그거를 제가 느끼는 거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이런 고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접하면서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짊어진 애들이 입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교육기관 내 차별뿐만 아니라 사회 기반 부족도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이에 부모들은 국회에 교육기관 내 인권교육과 장애인 출산가구 보조인력 지원 시간 확대, 홈헬퍼, 아이 돌보미 사업 등의 정책 개선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로서의 또는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유치원에도 가서 유치원 아이들이 너네 엄마가 저 사람이야? 할 때 내가 엄마라고 말 못하는 장애 엄마, 장애 아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합시다. 장애인의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이것이 장애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한편 장애계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향후 본격적인 장애 모부성 권리 찾기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분별한 가정폭력에 노출된 여성장애인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장애계가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여성장애인이 가정폭력에 심각하게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여성장애인협회가 실시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에 노출됐음에도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대응을 하지 않아 사회적 관심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 경제, 성적, 통제도 가정폭력에 해당되지만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탓을 하기도 하고 무서워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여성장애인을 만났을 때 내가 맞고 사는 거는 그게 상대방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다. 왜냐하면 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폭력을 당하면서도 이게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여성장애인들이 많겠구나. 이것들이 사회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조금만 더 경청만 하면 그걸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냥 장애인의 문제에 여성장애인은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여성장애인협회는 지난 9일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확한 비교 분석을 통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의 필요, 당사자가 폭력으로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의 활성화, 피해 여성 장애인의 강화된 지원체계 마련을 제언했습니다.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일단은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가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 개선. 가장 중요한 게 그 특례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교육들이 이제 강화돼야 돼서. 한편 포럼에 참석한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여성장애인의 지원 체계가 부족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제13회 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이 열렸습니다. 청각장애 유소년 30여 명이 그동안 갈고 닦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관객에게 선보였습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온 관객들이 공연장의 빈자리를 하나둘씩 채워나갑니다. 클라리넷 선율이 연주회의 시작을 알리고 관객들의 시선이 무대를 향합니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열린 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 정기 연주회 현장의 모습입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연주회는 청각장애 유소년 30여 명이 참여해 세계적인 악성인 베토벤의 삶과 연결지어
베토벤 소리를 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잘 듣지 못하는데 기계를 통해서 사실 그 기계가 언어를 위한 수단이지 이렇게 음을 듣고 같이 연주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그걸 잘 견뎌내고 이렇게 잘 준비한 것 같아서 너무나 뿌듯하고 이날 공연에는 스트링 챔버 오케스트라, 바이올리니스트 신선희가 함께한 가운데 초대 가수 옥상달빛이 앙상블 단원 최재혁과 준비한 콜라보 연주가 이어져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청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음을 좀 듣기가 어려웠고 또 그리고 계속 반복 연습을 해야 실력이 늘기 때문에 그래도 비장애인들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언어치료사가 꿈이고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아픔을 가진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꿈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단체에서도 먼저 경험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은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은 청각장애 단원들이 클라리넷을 배우며 느낀 감정을 아름다운 연주로 승화해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2017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 제17회 전국 지체장애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협회 회원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특히 대회에서 지체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자랑스러운 지체장애인상 수상자에는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김광환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이 대회가 미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진천에서 제1회 세계 청소년 무예 마스터십 대회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약 1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는데요. 현장에 이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흔들림 없이 완벽한 태경 공연에 이어 화려한 대북 공연과 치타대 퍼포먼스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진천에서 세계무예 마스터십위원회와 충청북도 진천군이 주최한 제1회 진천 세계청소년 무예 마스터십 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세계 청소년들이 무예로 하나 되고 무예로 세계로 나가는 대축제의 날입니다. 이번 대회는 무예 진흥의 일환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 젊은이들이 전 세계의 다양한 무예를 경험하고 세계 무예 교류의 장이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일부터 진천 화랑강과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경기가 펼쳐지면서 무에타이, 크러쉬, 합기도, 용무 등 4개의 정식 종목과 호신술과 무예 시범 등의 연무, 격파, 낙법, 높이차기를 겨루는 기록 경기 등 2개의 특별 종목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2회, 3회 그 이상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더욱더 발전되고 오히려 더 이 부분에서 더 활성화가 되면서 더욱더 이 충청북도라는 그 이미지가 전 세계에 어느 정도 이미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더욱더 감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회를 진짜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깊이 진짜 바랍니다. 한편 대회 기간 청주에서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무예 가치 조명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와 국제기구로서 유네스코와 국제연맹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논의를 위한 WMC 무예 리더스 포럼, 신규 위원 위촉과 반도핑 문화위원회 신설 등 WMC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방안을 논의한 WMC 총회가 함께 개최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이 신청사를 준공했습니다. 준공식이 신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 신청사는 지난 2013년 4월 청사 이전 신축 계획이 수립돼 지난해 7월 청사가 착공되고 올해 11월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신청사에서 준공식을 열고 충북교육관과 교육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간판석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여수장애인 예술한마당 축제가 열렸습니다. 장애인 취업박람회와 함께 유공자 표창 등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함께 열렸는데요. 최민아 기자입니다. 화합과 즐거움을 제공하며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여수 장애인 예술한마당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여수시 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배윤규 여수시 장애인연합회 회장, 최종선 여수시 부시장, 재가장애인 등 약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부 기념식에는 베타니아 특수어린이집 어린이들이 펼치는 난타 공연을 비롯한 식전 행사와 유공자 표창, 대회사, 장애인 인권 선언 등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2부에는 각 팀의 장기자랑, 무대에서 함께 즐기는 초청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장외 부스에는 장애인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력서 점검, 취업사진 촬영 등 취업 박람회도 함께 열려 장애인 고용 창출의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장애인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열린 이번 축제를 통해 참가자 모두가 공감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장애인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지TV 뉴스 전남방송 최민아입니다. 올해로 벌써 24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나눔 행사인데요. 여수 산업단지 내의 한 기업이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두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저희 3일동은 우리 인구 롯데 첨단 소재는 여수에 위치하고 있는 그 기업으로서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서 사회공헌의 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힘이 많이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그 정성만큼은 누구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더 드릴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머리 하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막 날아갈 것만이고 젊어지는 것만이고 엄청 좋아요. 아유, 저랑 친구하셔야겠네. 계속해서 여수 소식입니다. 각 가정마다 김장 담그기가 시작된 가운데 여수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진두리 기자입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이곳 전남 여수 서교학고등학교 강당에는 김장 준비를 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이른 아침부터 전남 여수의 서교학고등학교 강당은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가 개최돼 곳곳에 입맛을 돋우는 김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약 10여 년 전부터 여수산단 37개사 회원사가 저희들 회원사인데요. 김장 행사를 위해서 매년 약 10,000포기 이상의 김장을 담그고 있으며 각종 여수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여수산업단지 공장장 협의회 주도로 회원사 직원들과 가족, 그리고 서교학고 모자봉사단의 김장봉사로 반찬 걱정 없이 한겨울을 날 수 있는 김치가 만들어졌습니다. 김장 담그기 봉사가 있어가지고 이런 기회에 참가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이러한 것을 서로 돌아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참여해 정성 들여 담근 김장김치들은 모두 여수산업단지 인근의 불우이웃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산단 지역 근로자들은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한편 함께하는 동료들과의 결속도 다지며 추운 겨울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복지TV 뉴스 진두리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외식업지부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재능기부 나눔 행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천시 외식업지부는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짜장면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복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장애인 택시 운전사 양성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벌써 올해만 40명이 넘게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수입은 물론 생활의 활력까지 일자리 찾기 힘들던 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지체 장애가 있는 김동욱 씨. 올해 5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새내기 택시 운전사입니다.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동료들과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리고 자식 같은 택시를 애지중지 닦고 점검하고 운전석에 앉아 멋들어진 선글라스까지 끼면 시내 곳곳을 누빌 준비가 끝납니다. 이 차가 아니고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차하고 나하고 대화를 합니다. 열심히 살자. 사고 나지 말자. 2년 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직업을 갖는 건 엄두도 못 내던 일이었지만 요즘엔 여러 승객들을 만나며 마치 여행하는 기분으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손님도 없고. 그러셨어요? 네.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김 씨가 택시 운전을 하게 된 건 경기도의 장애인 택시 운전사 양성 사업에 참여하면서부터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고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지난해 경기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차량은 개조해 운행되는데 경기도는 차량 개조비와 운전 연수, 초기 산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택시 면허 취득에 필요한 제반 비용하고요. 그 면허 취득 후에는 거주지 인근 택시 사업장에 동행 면접 등 취업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취업률이 굉장히 지금 높은 것 같습니다. 이로써 87명의 장애인 택시 운전사가 제2의 인생을 달리고 있으며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운전 경력 1년 이상의 장애인이면 누구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내년도 복지 예산안 9조 8,239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는 등 소득 주도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도봉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공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연령과 성별,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환경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개발해 시행 중인 정신보건정보관리 시스템이 정부로 이관돼 전국 표준화 모델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복지부와 관련 시스템의 정보 공유와 서비스 연계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의 양주시 지부가 장애인과 노인,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이웃사랑 정나눔잔치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나눔잔치에서는 지역 장애인을 위해 애쓴 유공자 표창과 축하 공연 등이 열렸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429조 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복지 예산의 증가폭이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꼼꼼한 예산 배정이 올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